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자문위원인 마이클 어스터헐름 박사는 4주에서 6주 동안 미국 전역을 봉쇄하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스터헐름 박사는 어제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노동자들을 위한 모든 임금과 소실된 임금을 충당할 수 있는 패키지를 지금 당장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차입이 중소기업, 도시, 주, 카운티 정부를 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대략 8%에서 22%가 넘는 수치로 올라갔다고 지적하고 저 밖에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빅 머니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에타가 오늘 아침 플로리다주 템파베이 북쪽에 상륙했습니다. 어제 새벽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됐다가 오후에 다시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된 에타는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폭우를 퍼부었는데요.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에타가 오늘 새벽 4시 현재 시속 50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시속 13마일의 속도로 플로리다를 가로질러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템파베이 지역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여러 번 발령됐지만 실제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에타는 올 시즌 미국 대륙을 강타한 12번째 열대성 폭풍인데 한 시즌에 이렇게 많은 폭풍이 오기는 100년의 역사 중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주지사들에게 백신 개발과 출시 과정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마련한 전화회의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연속 17번이나 참가하지 않고 이를 서커스 내지는 조크라며 폄하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월요일 파이자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계획에 결함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백신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방식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자르 보건부 장관이 쿠오모 주지사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자 1대1 만남을 제안했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4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린치핀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최근 7명이 불법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를 보였다가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한 남성이 가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고 에티오피아행 항공기에 오른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가짜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한 관광객 4명을 체포했고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친구의 음성 판정 결과에 이름을 바꿔서 제출하고 파키스탄을 여행할 수 있었다고 지역신문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주 간단하다는 듯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줬는데요. 영국에서는 핵심 직업 종사자가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오늘까지 미국 내 영업을 매각해야 하는데요. 연방법원이 개입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틱톡을 오라클과 월마트의 감독하에 두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그 이후 정부 심사기관인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이번 합의에 대해 명확성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현재 콜롬비아 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각 명령과 정부의 국가안보 검토에 대해 심리해 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84회 마스터스 대회가 오늘 어거스타의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4월에 치러졌던 마스터스 대회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1월로 개최가 연기된 것입니다. 경기는 예년과 같이 15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지만 여전히 팬데믹 위험이 남아있어 관객들은 그라운드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됐는데요.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작년에 처음 선보인 Every Shot, Every Hole이 올해도 서비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 앱을 이용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선수를 자신의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선수의 모든 샷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방송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에서 대략 65만 개의 불법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어제 팍스뉴스에서 펜실베니아주 선거법은 모든 정당의 개표 감독관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십만 명의 투표용지 중 공화당 개표 감독관들에게 보여진 것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류 언론들이 우리가 증거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처럼 완벽한 절대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펜실베니아주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338만 표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332만 9천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 근로자 수가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70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3월 말 700만 명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봉쇄 조치 이전인 3월 14일 주간에 28만 2천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총 678만 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약 43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자리로 복귀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bankrate.com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크 햄릭은 매주 지날 때마다 많은 기업들, 특히 여가, 접대, 여행 공간 등에서 수익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 겸 트럼프 재선 캠프 자문위원은 오늘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주요 주 당국을 대상으로 다량의 진술서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진술서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어떤 여성은 투표소에 갔더니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누군가가 우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민주당이 이긴 것으로 나온 7개 카운티에서는 미리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봉해보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고치러 오라는 연락을 했는데 다른 60개 카운티에선 그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어제 팍스뉴스에서 웨인 카운티 한 곳에서 나온 것이라며 234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오늘 주별로 그리고 카운티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그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 심각한데 이 마이클 오스트홀름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문위원단 12명의 자문위원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제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소 4주에서 많게는 6주 정도까지 전국을 봉쇄해야 된다. 전국 봉쇄령을 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4주에서 6주 동안 전국을 봉쇄하는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들, 이 근로자들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거 정부에서 빌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개인 저축률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8%였었는데 옛날에 근데 지금은 22%가 넘어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저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 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빌려다가 국민들 움직이지 못하게 봉쇄령을 내려놓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을 국민들한테 빌린 돈을 국민한테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거를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줬다가 다시 갚으라고 꿔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구제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실업급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특히 이민자들,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많은데 W2가 없이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연방의회에서 케어스 액트를 통과시켜가지고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때 혜택을 보지 못한 이민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W2를 파일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급여를 얼마 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애매했던 거죠. 이게 뭐 1년에 한 번 하는 텍스 리턴 그 세금 보고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구제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내줘야지
이렇게 그 보건 담당 전문가가 이 감염병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건 담당 전문가가 경제 이슈까지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수를 던진 것 같은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본인을 당선인으로 발표를 하고 승리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조직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방정부에서 정식으로 대통령 당선인 발표가 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전에 본인이 직접 움직이겠다 해서 지금 정부 조직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먼저 조직을 해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발표를 했었고요. 그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으로 12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건 전문가는 보건 이슈만 얘기해야 되는데 보건 전문가가 경제 얘기를 하니까 좀 말이 우스워졌죠.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사실 이 부분을 팔로우업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초에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한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4주에서 6주 정도 셧다운 해야 된다, 봉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4주에서 6주 하면은 추수감사절부터 해가지고 길게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말까지 지금 봉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크리스마스고 추수감사절이고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진짜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아니면은 또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저희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감염병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 잘 아시죠? 이 백악관 대변인인 동시에 지금은 현재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또 맡고 있는데요. 근데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소송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의 주에서 소송에 들어간다. 주요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키 스테이트라고 해서요. 주요 주들에서 소송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유권자들의 진술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23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있다. 그러면서 보여준 적이 있죠. 근데 그 진술서가 단 한 개 카운티, 그러니까 웨인 카운티라는 단 하나의 카운티에서 나온 진술서가 이 정도다.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근데 오늘은 아예 여러 개 주에서 소송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로 보아서는 어제 보여줬던 234쪽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진술서를 확보한 것 같고요.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예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근데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전에도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인데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가 우편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저기는 우편 투표 용지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실수인 것 같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투표가 돼 있더라는 거죠. 본인 이름으로.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주에서는 7개 카운티가 미리 까봤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이게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미리 까보고 그리고 그 내용에 이 뭐 빈칸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서명이 빠졌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줬답니다. 전화해주고 지금 투표용지로 우리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와가지고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7개 카운티에서. 근데 나머지 60개 카운티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좀 조사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차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좀 재검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그 선거 관련 담당자들,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개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재검표한다고 해서 과연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가 있는데 재검표를 통해서 실제로 숫자가 바뀐 그 사례가 기껏해야 몇백 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의 이 표수가 재검표한다고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선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단순하게 재검표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재검표를 할 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아예 수검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표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세는 것 같으면 기계가 세나 사람이 세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표 자체가 유효한 표냐 무효한 표냐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커니니 대변인이 오늘 팍스뉴스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냐면 우편투표 용지에 대한 거부율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편투표 용지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뭐 있어야 될 것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니면 이제 오버보트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의 체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표가 거부가 됩니다.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데 이 거부율이 지난 20년 동안의 선거 역사를 보면은 보통 1%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그 거부율이 낮다는 겁니다. 조지아주의 예를 들어줬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부율이 0.2%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편투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편투표에 대한 거부도 그만큼 더 많았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편투표 하지 않았던 생전 처음 우편투표를 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편투표에 대한 실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1% 보통 지난 20년 동안 평균 1%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부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개수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효 처리했어야 할 표가 유효로 처리가 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검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100표가 있었다. 근데 재검표를 하면은 100표를 다 인정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5표는 잘못된 표였다. 그러니까 95개만 인정하자. 그렇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14,000표 정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한 53,000표 정도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표 정도를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는 그런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돼 있는데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되겠죠. 펜실베니아주는 재검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재검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줄리아니 변호사, 이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무려 65만 표, 65만 개가 개표되는 상황이 이 공화당 측 감독관 없이 개표가 됐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 법은 개표를 할 때 이 투표에 후보자로 나와 있는 모든 정당의 참관인들이 와서 감독관들이 와서 그거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츠버그하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감독관 없이 참관인이 없이 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했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화당 측의 참관인들이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표가 대략 한 65만 표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5만 표면은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5만 3천여 표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거의 10배다라는 거를 지금 공화당 측에서 확인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주법이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정도는 지금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도 결국은 재검표가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곳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아직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재검표를 해서 깨끗하게 의혹들을 지금 벗어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는 것이고요. 미시건주와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좀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라는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사를 이미 떠나서 다른 주로 이사 간 사람인데 아직도 유권자 명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거나 이거는 이미 연방 법무부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수사가 진행되는, 조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부정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어쩌면은 이게 재검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주, 그러니까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건, 이렇게 5개 주가 지금 재검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재검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거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각 선거구 단위에서 이 투 개표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위헌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방 대법원으로 갔을 때의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고 하면 그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5개 주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거나 결과가 매우 늦어져서 선거인단 투표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두 후보 모두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죠. 야,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재검표해봤자 뒤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더티하게 행동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화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괄적입니다. 뭐냐면은요, 부정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시스템이 파괴됐다. 선거 시스템이 파괴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 민주주의 자체를,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이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는 문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뭐 그러더라도 일단은 좀 참고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미스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네,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쿠오모 주지사가 17번이나 주지사 회의에 불참했다. 이 전화통화로 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통화 회의가 백악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가 주관하는 그런 전화통화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지사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물론 뭐 빠지는 주지사들도 간혹 있죠. 일정이 겹치거나 한다 그러면 빠지는 주지사들도 있긴 있지만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연속 17일째 지금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쿠오모 주지사는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뭐 9월부터 해가지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 백악관 대책위의 회의에 굉장히 회의적인,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회의 내용이 백신을 개발을 했으니 이 백신을 각 주에 어떻게 보급을 하고 나누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는 일방적으로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내용을 주지사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요. 그런 통보형 회의가 아니고 주지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래서 대화하는 회의였습니다. 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의견들을 가지고 내용을 수정해가는 그런 회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에 있는 담당 직원들 같은 경우도 주지사들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불만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얘기해주면 될 텐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0월 21일 날 서한으로 질의서를 보낸 게 있답니다. 그게 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한 거죠. 심지어는 지금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고 쿠오모 주지사랑 직접 1대1 면담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어떤 지점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얘기를 좀 대화를 나누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면담 요청도 거절했답니다. 왜 거절한 거죠? 대답을 듣겠다는 겁니까? 안 듣겠다는 겁니까? 근데 쿠오모 주지사가 지적했던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주 전역에,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에서 백신을 가지고 오면 주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백신을 보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지금 백악관 태스크포스 측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는 민간 단체들,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죠. 그런 민간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이 백신 보급을 좀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이 정부 기관의 인력 부담, 비용 부담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플루 백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크로우라든가 이런 마트에 가서 무료로 이 백신 접종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기업이나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지적한 부분은 왜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제대로 이 백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럼 민간 단체들한테 무조건 다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지적 중에 하나는 이 저소득층, 그 저소득층 중에서도 유색인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지금 높은, 백인들보다는 높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한테까지 백신이 다 고루 전달이 되리라는 그런 보장이 현재 계획에는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백신을 제대로 보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달라라고 10월 달에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백악관 쪽에다가 서면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아제르 보건부 장관이 만나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면담은 거부하고 답변을 하려면 서면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지사들이 하는 회의에 17번 연속으로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백신을 어떻게 보급하느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거를 17번이나 빠졌다고 하는 거는 연속으로 그거는 좀 진짜 질책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하면 무조건 나쁘다. 트럼프는 나쁜 놈, 뭐 이런 식의 등식을 성립시켜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이 미국 땅에 그 국민이 수천만 명이 있다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도요, 바이든 후보가 7천 몇백만 명 역대 최고의 그거를 얻었다.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7천만 명이 넘는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그런 또 인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4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이 대선 레이스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음해, 방해 작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좀 말 그대로 브레인워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전부 다 트럼프 편이구나. 넌 트럼프 지지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뉴스앤포스트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저희 생긴 지 10년째 되는 언론사입니다. 네, 인터넷 언론이고 굉장히 뭐 나약한 작은 회사지만은 근데 저희가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저희 뉴스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저희가 트럼프 편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일체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몇 마디, 특히 선거가 있은 이후에 나오는 몇 마디 이야기들을 보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뉴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않으신 것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냥 뉴스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잘못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제대로 짚은 이야기들이 있죠. 민주당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들 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좋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저보고 좀 트럼프 지지자다라고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선거는, 올해 대통령 선거는 뭔가 이상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패, 부조리가 미국의 선거에서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이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쿠오모 주지사처럼 지금 이상한 일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나쁜 식으로 지금 화이자에서 개발해놓은 백신을 트럼프 백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백신이 만들어졌고 90%의 성공률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배급하고 보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미화되는 것도 곤란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보건 이슈는 보건 이슈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보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기까지 이 말들이 지금 이렇게 뒤섞이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곤란하다 하는 부분도 또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